88 서울올림픽 남자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이 작성되었는데요. 캐나다의 벤 존슨은 9초 79를 기록해 최초로 9초 8의 벽을 부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등극합니다. 존슨은 육상 황제 미국의 칼 루이스, 라이징 스타 영국의 림포드 크리스티, 전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켈빈 스미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보다 0.1초 약 10m 이상을 크게 앞서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존슨은 1928년 이후 무려 60년 만에 올림픽 100m를 우승한 캐나다 선수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축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3일 후 전 세계로부터 축하를 받던 존슨은 도망가듯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공항에 있는 존슨을 취재하기 위한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존슨의 도핑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올림픽 도핑 관리센터는 경기 직후 받은 존슨의 소변 샘플을 검사했고 그 결과 스타놀조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스타놀조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 중 하나로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인 단백 동화 작용이 있어 골격근의 수용체를 증가시켜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발육을 촉진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 성능 향상 약물이었습니다. 올림픽 100m 1위의 도핑 사실이 밝혀지자 축제 분위기였던 캐나다는 물론 올림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는데요. 불과 3일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에서 약쟁이로 전락한 존슨은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금메달이 모두 박탈되고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존슨이 도핑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8 올림픽 1년 뒤인 1989년 존슨은 1981년과 1988년 사이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1987년 로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작성한 100m 세계 기록과 금메달까지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88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 뛰었던 8명의 선수 중 무려 5명이 선수 생활 중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적어도 한 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역사상 가장 더러운 100m 경기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88 올림픽 당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건 존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존슨의 실격으로 2등을 차지한 영국의 림포드 크리스티는 200m 예선전을 치른 후 소변 샘플에서 에페드린이 검출되었는데요. 에페드린은 한약재 마왕에 주로 들어있는 알카로이드 성분으로 중추신경계 흥분제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에페드린은 아드레날린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PED인데요. 당시 크리스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징계 청문회에서 인삼차를 마실 때 실수로 복용했다고 설명했고 11대 10 단 한 표 차이로 선수의 실수라고 인정돼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가 도핑 테스트에 실패한 건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1998년 크리스티는 동료의 증언으로 또 한 번 에페드린 도핑 논란이 일어났고 1999년에는 도핑 테스트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 중 하나인 난드롤론이 검출되었는데요. 난드롤론은 혈액 및 소변 검사 시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비교적 장기간 검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100m에서 은메달,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크리스티는 결국 세계육상연맹으로부터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영구적으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선수 생활 초기와 후기 두 번의 도핑 양성을 보였고 또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 선수 생활 내내 PED를 복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크리스티는 매번 도핑 사실을 부정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체격을 가진 모든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운동선수를 검사해야만 스포츠가 약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겁니다. 다음으로 존슨의 실격으로 4위를 차지한 미국의 데니스 미첼은 이후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00m 동메달, 400m 릴레이 금메달, 96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400m 릴레이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너무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 2년간 선수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미첼은 희대의 변명을 남겼는데요. 소변 샘플을 채취하기 전날 밤 맥주 5병을 마시고 아내와 최소 4번 성관계를 했다. 아내의 생일이었기에 그럴 자격이 있었다. 성관계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다는 궤변을 내놓은 미첼은 3년 뒤 또다시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결국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존슨의 실격으로 6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데사이 윌리엄스는 존슨과 같은 육상클럽에서 같은 코치에게 훈련한 선수인데요. 이들의 코치였던 찰스 프랜시스는 제이미 아스타판 박사와 함께 자신에게 훈련받는 상당수의 선수에게 PED를 제공했습니다. 존슨의 도핑 스캔들을 조사하던 중 윌리엄스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의 실격으로 100m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미국의 칼 루이스는 84 LA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르며 육상 황제라 불렸던 세계적인 육상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이스는 1988년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받은 3번의 도핑 테스트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루이스는 슈도 에페드린,
페넬프로 파노라민 이 세 가지 각성제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슈도 에페드린은 에페드린처럼 마항 알카로이드의 하나로 주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로 사용되며 그 밖에도 교감신경 흥분 작용으로 기관지 근육의 이완 작용과 심장 박동수 증가, 심장의 수축력 강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PPA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 억제, 비강 출혈 완화, 교감신경 항진 등의 약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루이스는 이 세 가지 각성제의 양성 반응으로 실제로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의해 12주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루이스는 자신이 섭취한 건강 보충제에 마항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복용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각성제를 복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결국 루이스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출전 정지 처분을 철회하게 됩니다. 루이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루이스의 체내 각성제 수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루이스가 기록한 각성제의 최고 수치는 6ppm인데 이게 1988년에는 양성 반응으로 간주하였지만 현재는 음성 반응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당시 IOC 규정에도 10ppm 미만의 양성 반응은 추가 조사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자격 정지로 이어지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에페드린 및 각성제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루이스의 수치는 감기나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수치이며 운동 성능에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확인되었기에 루이스가 고의로 각성제를 복용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루이스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후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3년 미국 반도핑 프로그램의 전 책임자인 웨이드 엑섬은 약 3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통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유명 육상 선수의 도핑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여기에 칼 루이스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IOC를 포함한 그 어떤 단체와 선수도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엑섬의 주장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 도핑 테스트에 실패한 적은 없지만 코치로서 선수에게 약물 복용을 권유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상으로 8위를 기록한 자메이카의 레이 스튜어트입니다. 스튜어트는 선수 은퇴 이후 스프린트 육상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스튜어트에게 지도받았던 유명 육상 선수가 도핑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스튜어트는 선수들에게 PED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육상계에서 영구 추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에게 약물을 권유했다면 선수 시절 본인 스스로에게도 허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100m를 뛰었던 8명의 선수 중 최종 3위를 기록한 미국의 켈빈 스미스와 5위를 기록한 브라질의 롭슨 다실바 단 2명의 선수만이 선수 시절 약물 복용과 관련된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스미스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존슨은 1996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출발선에선 다른 선수들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큼 사람들이 순진하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당시 존슨의 인터뷰는 약쟁이의 변명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스포츠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여러 도핑 스캔들로 인해 나중에는 신빙성 있는 말이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1989년 캐나다의 찰스 듀빈의 주도 아래 존슨의 도핑 스캔들을 비롯해 육상계에 존재하는 PED 사용 및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인 듀빈 조사회가 꾸려졌고 1년 뒤인 1990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70개 이상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도핑이 스포츠의 본질적인 성실성을 위협하며 스포츠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여러 스포츠 관리기관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약물 사용을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수단을 취하지 못한 것이 운동선수들의 약물 사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의뢰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30% 이상이 선수 생활 동안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도핑 테스트에 실패한 실제 선수는 0.5%에 불과했습니다.